자,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한국 체육사를 공부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체육사는 역사니까 공부하시기에 전혀 부담이 없을 거로 생각하고, 일단 한국사는 중고등학교 때 공통으로 누구나 필수로 다 배우셔야 했었기 때문에 한국사를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사실 일제강점기 시대 그리고 광복 이후까지인데, 거기에 뭐 사회, 경제, 교육, 이런 문화 이런 부분은 한국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단지 저희는 거기에 없었던 체육에 관한 부분만 추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한국체육사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부분은 한 10%도 채 되지 않고 다 체육사만 있는 것이 사실인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역사가 시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조선시대 몇 대 왕이 누구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시는데 조금 다른 과목보다는 굉장히 수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점수도 참 잘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이다.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보는 선생님들이 다 선택을 하는 과목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 목차를 보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한국체육사 과목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체육사의 의미부터 조선시대의 체육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5부터 7까지 개화기 체육, 우리 조선이 이제 망하게 되면서 우리 한일 합병이라고 하죠. 일본과 이제 일본의 식민지 처리가 되면서 개화를 조선시대의 마지막 이제 고종황제가 나라가 부국 강병 정책을 쓰셨잖아요. 나라가 좀 강하게 서려면 우리가 문화를 개방해야 되고 이러면서, 개방도 사실은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개화기가 살짝 있었고요. 그리고서 바로 일제강점기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하게 되고, 해방하자마자 또 전쟁을 우리는 치르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의 정부에서 했던 체육사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여기서 좀 많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파트 5와 파트 6,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위아래가 50%, 5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지 수나 이런 게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파트 5부터 파트 6까지가 한 9문제에서 1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체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그리고 체육사의 의미는 한 문제 정도 아니면 많이 나오면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가 적게 나오면 4문제, 많게 나오면 6문제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합격을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추천을 안 하냐면, 광복 이후의 체육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기를 왜 여러분들 권장해 드리지 않냐면, 여기는 우리나라 역대 정권 제1공학부터 제6공화국까지 그 이후에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부터 지금까지의 문재인 대통령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서 그걸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거를 제외하고 후에 이제 국제대회, 국제경기대회, 올림픽, 아시안게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우리나라 선수들의 최초 내지는 금메달, 은메달 딴 내용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남북
남북한 교류. 자, 여기는 이제 올림픽도 하계, 동계 올림픽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물들. 우리나라를 뭐 빛낸 인물들. 이런 정도에서 또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가 돼요. 차라리 나는 선사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사도 하기 싫었는데 하기 싫어요. 그러신 분은 요 부분하고 요거까지만 하면 뭐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 체육사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9페이지입니다. 체육사의 의미 이렇게 보시면 이 체육사의 의미 파트에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 한두 문제가 나오는 곳도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체육사의 시대 구분. 자, 요 시대 구분. 자, 그리고 사관과 사료. 사관과 사료는 사관 따로 사료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관은 뭐냐면 역사관이에요. 그 시대에 시대적으로 가지고 있던 역사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사관, 사료. 그 자료들이 뭐 어떤 자료들, 역사에 관한 자료들이 남아있는 자료들이 뭐가 있을까? 근데 자료를 구분하는 자료의 유형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체육사의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가 전체를 다 읽어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하고 짚고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재에는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저랑 같이 뭐 읽어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체육사 같은 경우는 강의를 계속해서 돌려보실 필요가 없다. 저랑 같이 한번 쭉 훑어보고 그러면 전체적인 역사니까 역사는 여러분들이 세계사도 공부해봤고 고등학교 때 한국사도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역사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막 깊게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 공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세계사 공부할 때 보시면 세계사도 마찬가지로 고대 시대 그 다음에 중세시대, 근대, 현대 뭐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체육사도 똑같아요. 서양 체육사를 보면 고대시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로마, 아테네, 뭐 스파르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체육 쭉 배워요. 중세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체육이 암흑기였어요. 중세 암흑기. 그때는 기독교, 카톨릭이 굉장히 힘이 강하던 왕권이 이 위에 교황권이라고 하죠. 교황권이 왕권보다 훨씬 더 센 시대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이제 신체를 굉장히 사악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신체 움직임을 굉장히 금지시켰던 그래서 애슬레틱 선데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일요일에는 절대 운동은 물론 움직임조차도 최소한으로 하는 뭐 이렇게 지냈던 시대. 근대로 오면서 이제 독일부터 시작을 해서 스웨덴, 덴마크 그렇게 체조가 막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근대 체육이 시작이 되고 현대로 들어오면서 근대까지 뭐 여자, 흑인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스포츠 참여가 불어되었던 것들이 이제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좀 지금의 스포츠처럼 발전이 되어 왔다.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사도 똑같아요. 선사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살았고 구석기 시대부터 뭐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우리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흐름으로 선사시대 다음에 부족국가 시대. 자, 씨족 사회를 이뤄서 씨족이 뭐예요? 가족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제가 임씨란 말이에요. 임쌤이니까. 그러니까 임씨들이 모여 사는 동네, 김씨들이 모여 사는 동네, 정씨들이 모여 사는 동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씨족 사회 중심으로 사는 부족국가 시대는 어땠고 또 그 이후로 이제 국가라는
정말로 나라라는 게 생기잖아요. 어떤 제도, 정치 제도 아래 나라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삼국시대. 그리고 나서 신라가 다 통일해서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을 마지막으로 이제 개화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 이렇게 쭉 흐름대로 내려올 때 각각의 시대에서는 자, 교육과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체육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했나. 우리가 사회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건강을 위한 스포츠 참여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때는 그럼 어땠나. 뭐 이렇게 흐름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래서 흐름에 대한 것만 저랑 이렇게 책 읽듯이 이렇게 뭐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건 같은 거 제가 조금 더 더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의 이해. 자, 체육사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체육사의 정의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써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체육사는 한국의 체육, 한국의 스포츠, 이런 거를 어떤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체육사의 필요성과 목적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 두 번째, 체육사의 연구 보겠습니다. 체육사의 연구 대상과 내용 보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의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통 사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자료이기 때문에 사료를 중심으로 역사 속에서 전개된 체육 활동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체육 활동을 또 시간이니까 시대에 따라서, 인간에 따라서 공간을 고려해서 이렇게 인체와 문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체육사이다. 자, 연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자, 스포츠의 기원 또는 발달 과정, 언제 어떤 스포츠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이런 게 기원, 그리고 그것이 발전돼서 지금의 뭐가 되었는지,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우리가 열심히 하지는 않다, 폴로, 뭐 윷놀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 옛날에는 어떤 것이었나? 자, 씨름 있어요. 씨름은 또 옛날에 어떤 명칭이었고 어떻게 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 시대별로 파생된 여러 문화 현상, 스포츠 종목의 발생 원인 및 조건, 뭐 육상, 축구, 농구, 야구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생겼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양 체육사를 공부해야지만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포츠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스포츠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어서 하고 있는 게 몇 개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축구, 야구 이런 것들은 다 서양에서 발생이 됐고, 그리고 개화기에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체육 사상사, 스포츠 문화사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체육사의 연구 영역을 보시면, 자, 통사적, 세계사적 연구 영역. 자, 이거는 뭐예요? 전 시대에 걸친, 또 전 지역, 세계 전 지역에 걸친 역사적인 거를 쭉 이어놓은 거. 자, 시대적, 지역적 연구는 뭐예요? 특정 시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그리스의 스파르타 체육, 그럼 스파르타 체육에 대해서 딱 특정 한정된 시대에 대해서 한 지역, 자, 그리스 이렇게 딱 지역해서 한 것이 시대적, 지역적 연구. 개별적, 특수적 연구는 어떤 하나의 사건, 하나 발생 사건에 대한 그런 것을 서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체육사의 시대 구분. 체육사는 보통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세 가지로 3분법으로 원래 나누고요. 최근에 들어선 거기에 현대까지 포함해서 4분법으로 나누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앞에서
차례 목차를 봤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선사시대, 부족국가시대, 삼국시대까지가 뭐예요? 그게 바로 고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중세. 근대는 개화기, 일제강점기까지가 근대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시작된 그때부터를 시작해서 현대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렇게 나누는 거 있고요. 그리고 전통, 근대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전통체육, 근대체육을 나누는 기점이 뭐예요? 자, 여기예요. 이쪽 위쪽이 전통체육, 아래가 근대체육. 나누는 기점은 뭐냐면 가보 개혁이에요. 우리 고종황제가 했던 가보 개혁. 다른 말로 가보 경장. 제 나이 또래나 뭐 40대, 뭐 40대 중반 뭐 이렇게 이후에 선생님들은 가보 경장이 더 와닿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은 가보 개혁 이렇게 배우게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요거를 중점으로 전통체육과 근대체육. 자, 전통체육과 근대체육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다? 가보 개혁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광복을 전후로 다시 말하면 해방이 됐어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일대 대통령이 되죠. 그거를 기점으로 근대체육과 현대체육 이렇게 구분이 된다. 광복을 전후로 근대체육과 현대체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화기를 들어가면 우리가 뭐 근대체육의 태동기, 성장기, 뭐 융성기 뭐 이렇게 쭉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뒤에 가면 자세히 배울 거니까 흐름이 이렇게 된다.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서대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전통체육기, 자, 옛날 체육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전통체육하면 옛날 체육은 조선시대까지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는 이 이후가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이후를 근대체육, 뭐 근대체육이고 이제 현대체육은 요 이후가 또 현대체육이 되겠죠. 이 근대체육에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요 부분은 요렇게 분류를 하더라. 요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가서 자세히 할 거니까 흐름 정도만 보시면 좋겠다.